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닉 교수의 코인 이야기 이영환입니다. 오늘은 이더리움에서 왜 가스비가 이렇게 중요할까?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EIP 1559 하드포크가 있으면서요. 그 거래비의 가스비의 베이스비라고 불리는 가스비가 가스비에 해당하는 이더가 소각되는 그, 그 프로그램 코드가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왜 중요해? 왜 그렇게 벌어졌는지, 왜 그렇게 가스비를 아예 없애버리면 되는데 왜 없애버리지 않고 이렇게 만들었을까? 소각을 하는 걸로 만들었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이더리움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고 앞으로의 여러분들 투자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어쨌거나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어,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이게 8월 5일부터 시작인데요. 8월 5일이 여기서 시작이 됐는데 8월 5일 날 뉴스부터 시작해가고 쭉 올라가고 있다가 이 뉴스에 팔린다고 그래서 조정이 한번 있을 걸로 생각을 했는데 이때가 2,500불, 2,400불 선이었거든요. 2,500불 선, 2,470불, 80불, 그 다음에 2,500불 선이었다가 오늘은 3,100불까지 올라갔으니까요.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이게 뉴스에 조정이 된다. 뉴스에 판다는 게 여기서 잠깐 있었는데 판다는 그 세력이 좀 있었고 파는 분들이 좀 있었는데 그거하고 관계없이 그냥 그 파는 압력보다는 사는 압력이 더 컸기 때문에 쭉 올라갔죠. 그래서 3,100불 3,170불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3,100 3,000불 선에서 지금 왔다 오락가락 하고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좋은 징조입니다. 굉장히 이게 지금 이제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면서 EIP 1559 업그레이드가 있으면서 그 다음에 12월에 올해 말에 이더리움 2.0으로 바뀌면서 이더리움에는 굉장히 좋은 뉴스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동안 좀 장기적으로 홀드를 해도 좋을 거다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제 의견은 물론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그 저는 투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의견에 전적으로 뭐 따라 하시거나 그러시면 안 되긴 합니다. 어쨌거나 오늘은 이더리움에서 왜 가스비가 중요할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먼저 이제 이더리움을 설명하기 전에 요번에 EIP 1559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다 보니까 먼저 암호화폐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먼저 설명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암호화폐는 종류를 보통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인플레이션형, 가격 하락형하고 디플레이션형, 가격 상승형 두 가지로 설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블형이 안정형이 있는데요. 인플레이션형은 어떤 거냐면은 가치 하락형은 왜 만드냐 하면은 우리가 보통 일상에서 사용하려고 할 때 그럴 때 시중에 항상 유동성이 충분히 공급이 돼야지 이게 시장에서 유통이 되거든요. 그래서 유통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통 인플레이션형을 만듭니다. 이더리움이 처음 설계를 했을 때 인플레이션형으로 만들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더리움은 가격 상승이 되지 않도록 만든 코인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이 정말 특징적으로 우리가 디파이나 다오나 아니면 ICO나 이런 여러 가지 그 스마트 계약에 의한 사용법이 계속 새롭게 개발이 되면서 수요가 굉장히 팽창을 합니다. 그래서 수요가 확장적으로 팽창하면서 공급이 항상 모자라는 형태를 보였기 때문에 이더리움은 계속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은 가격
하락형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격 하락하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그 수요가 워낙 팽창을 하다 보니까 공급보다는 수요가 팽창하다 보니까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거하고 비교해서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100만 개로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2100만 개로 딱 정해져 있으니까 공급은 2100만 개밖에 안 되는데 수요는 계속 팽창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수요가 계속 팽창하고 있었기 때문에 희소성에 기반을 해서 가격은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격 상승형 설계가 된 코인입니다.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은 그런 케이스가 아니죠. 그런데 이번에 EIP 1559는 어떤 뜻을 갖느냐 하면은 지금 가격 하락형에서 가격 상승형으로 바꿔주는 그런 효과를 갖게 되는 거죠. 가격 하락형을 조금 더 설명하면은 보통의 우리가 알고 있는 돈 말입니다. US 달러나 한국 원화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 각 나라별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그런 그 법정 화폐들은 거의 대부분이 가격 하락형입니다. 왜냐하면은 시중에 항상 유동성이 풍부하게 공급이 돼야지 돈이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보통 중앙은행은 시중에 찍혀서 나온 돈의 2%에서 3% 정도를 항상 추가로 매년 발행하게 되어 있는 게 정상적인 운영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우리 어른들이 얘기할 때 옛날에는 쌀 한 가마니에 10원이었어 이러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얘기하시나 이러시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 가격이 돈 가치가 그만큼 하락했다는 것입니다. 돈은 본래 우리가 알고 있는 법정화폐는 그렇게 하락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 것에 반대 효과를 주기 위해서 비트코인은 가치 상승형으로 설계가 된 거죠. 그거 말고 이제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가격 안정형이 있는데요. 가격 안정형은 우리가 알고 있는 USDT나 USDC나 아니면 BUSD나 뭐 True USD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코인들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US 달러에 패깅을 해서 US 달러하고 연동을 해서 그 US 달러하고 1대1로 교환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발행을 합니다. 나중에 이 안정형에 대해서는 가격 안정형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다루겠지만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그럼 좀 이상한데 하는 생각을 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조금 아까 제가 법정화폐는 본래 가치 하락형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가치 안정형이라고 생각하는 스테이블 코인들은 사실 알고 보면은 가치 하락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치 하락형이라고 생각하는 코인들은 사실 코인들이 가치 하락형이라고 그러는 것은 쓸모 없어진다는 더 많지 일상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가치 하락형으로 만든 건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이더리움만 그랬다는 거죠. 근데 이더리움이 요번에 EIP 1559를 통해서 가치 상승형으로 패러다임을 바꿨다. 그래서 EIP 1559가 그래서 중요한 패러다임 시프트였다. 이더리움으로 볼 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번에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한 일들이 있어요. 왜냐면은 자, 우리가 EIP 1559를 생각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더리움이 본래 그 채굴자나 채굴풀한테 주는 팁이 있고 그거 말고 베이스 피라는 게 있는데 베이스 피를 해서 지금까지는 베이스 피를 채굴자에게 다 줬는데 그거를 지금부터는 그것들을 모아서 그것들을 모은 거를 다 소각하겠다 이랬어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한 게요. 그거 소각하지 말고 처음부터 없애버리면 되게 쉽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걸 이더리움에서 없애버리지 못하는 치명적인 이유와 여러분들이 이더리움에 투자할 때 그런 그 점을 고려해서 투자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려고 그러면 우리가 거래비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먼저 비트코인의 거래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보통 거래할 때 채굴에서 생기는 코인을 인센티브로 본래 채굴자나 채굴풀이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홍길동이한테 지금 김개똥이가 홍길동이한테 비트코인을 5개 줄 때요. 그냥 준다, 그럼 내가 줬다, 그러고 그 거래 내역을 네트워크에서 포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거래했다는 것이 그 거래 장부에 포함이 돼서 그게 확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확정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채굴풀이나 채굴자가 그것들을 채굴 그 페이지에다 블록에다 그 저기 삽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채굴자가 안 넣어주면은 그냥 꽝이 되는 거잖아요. 뭐 안 넣어주는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채굴자가 이게 너무 넘쳐 거래 내역이 너무 많아서 그 거래 블럭이라는 게 1메가바이트라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1메가바이트에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집어넣을 것들이 넘쳐. 그렇게 되면은 누군가가 거래비를 그 책정을 해서 나한테 팁으로 준 것들이 준 순서로 나는 블럭에다 집어넣겠죠. 그래서 거래비라는 개념이 있는 겁니다. 거래비는 채굴자에게 주는 블럭 생성자에게 주는 팁입니다. 팁. 그래서 그 팁을 줘서 채굴자들이 그 팁 준 순서로 팁을 많이 준 사람이 먼저 들어가겠죠, 당연히. 그래서 준 순서대로 블럭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나는 거래비 안 넣을 거야. 나 거래비 싫어. 그렇게 해서 거래비를 제로로 해도 됩니다. 나는 그 거래비 그 채굴자들은 그렇지 않아도 돈 많이 버는데 내가 따로 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 그런 소신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나는 팁을 주는 거니까 식당에 가서 미국 식당에 가서 내가 밥 먹을 때 팁 안 줘도 되잖아 이러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팁은 자기가 책정해서 집어넣는 겁니다. 그거하고 똑같이 거래비 블록체인 이더리움에도 그런 거래비에 들어가는 그런 유사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이더리움에서는 게스비입니다. 게스비인데 보통 게스비는 어떻게 나누냐 하면은 하나는 베이스비라고 그러고 또 하나는 팁입니다. 팁. 그런데 지금 우리가 문제로서 이번에 EIP 1559가 그 문제로 삼는 것은 바로 베이스피입니다. 베이스피는 저렇게 여러분들 보면은 불꽃으로 소각돼 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소각해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기 베이스피를 처음부터 없애면 되는데 왜 소각을 해? 소각할 필요가 뭐가 있어? 복잡하잖아. 만들어 놓고 다시 소각하고 무슨 짓이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딱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더리움의 블록 생성자가 네트워크에서 블록을 생성할 때 실행할 때 이더코인은 스마트 계약을 그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실행할 때 이 베이스 피는 항상 저기로 작동을 합니다. 그 프로그램 실행을 할때 기본적인 연료비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오퍼레이션이 한번 인스트럭션이 한번 실행이 될 때마다 가스비를 빼주게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 계약이 한 줄짜리도 있고 100줄짜리도 있고 1000줄짜리도 있고 10,000줄짜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한 줄이면 한 번 빼고 10,000줄이면 10,000번 빼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프로그램이 한 줄인지 10,000줄인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모르죠, 그죠? 어떻게 합니까? 몰라요. 돌아가기 전에는 모릅니다. 왜냐면 거기에 고투도 있을 거고 고투로 해갖고 다른 데로 점프할 수도 있고 룹 해갖고 다른 데로 가서 룹을 돌 수도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몇 줄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인스트럭션을 행할 때마다 피를 빼게 됩니다. 그게 연료비입니다. 가스비입니다. 그래서 가스비는
거래를 할 때 발행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 실행할 때 발행할 발생되는 거래 비임 프로그램 작동 실행 비입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이게 저기는 베이스 피는 그러면 처음부터 채굴자들을 위한 채굴자들한테 수입을 제공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었어? 그게 바로 그렇다는 거죠. 그 프로그램 실행을 위해서 만든 거지 채굴자들의 수입을 확보하기 위한 거는 사실은 큰 이유는 아니었다 이겁니다. 그것도 좀 있을 수는 있겠죠. 무슨 뜻이냐?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더리움은 처음에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강력한 프로그램 엔진을 장착했다 그러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고 그 프로그램 엔진 위에서 스마트 계약이 돌아갈 수 있게 만들었다. 그래서 상상하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짜고 그 프로그램 짠 게 계약의 의미를 갖고 그 계약을 실행할 수 있게 만들어줬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불특정 다수가 서로에 대한 신뢰 없이 거래를 할 수 있게 계약을 하고 계약에 의해 계약이 실행될 수 있게 만들어줬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 엔진이 얼마나 강력한가 하면은 컴퓨터 운영 체제를 설계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하게 설계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튜어링 완전성을 가졌다고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강력하면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어떤 프로그램이 의도하지 않게 에러로 무한 반복을 할 때 그게 에러인 거거든요. 그럼 프로그램이 무한 반복을 해버려. 그럼 무한 반복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네트워크가 그냥 쓸모 없어집니다. 이더리움 플랫폼이 쓸모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프로그램이 계속 돌아가면서 한쪽에서 돌아가니까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무한 반복 에러를 어떤 프로그래머가 좀 해가지고 그 완벽하지 못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의도하지 않게 무한 반복을 발생시킨다고 할 때 정상적인 방식으로는 이것을 미리 판별하고 막을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한 반복은 판별 불가능 혹은 undecidable하다 그러고 논리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로선 무한 반복을 판별할 수 없다고 하는 명제를 전문 용어로는 정지 문제 혹은 홀팅 머신 설계 문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처럼 튜어링 완전성을 보장하는 네트워크에서는 무한 반복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은 홀팅 문제니까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논리적으로 이미 컴퓨터 전산학에서 증명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전산학에서 논리적으로 증명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뷰테리는 어떻게 하고 싶었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튜어링 완전성을 제공하고 싶어. 뷰테린이 이것을 어떻게 풀었느냐 하면은 이거를 게스비로 푸는 겁니다. 게스로 풀었다는 건 무슨 뜻이냐? 오히려 그 프로그램 코드 한 라인이 실행될 때마다 게스비를 뺍니다. 게스비를 빼고 아직 게스비 남았어. 그리고 체크를 합니다. 게스비가 아직 남았으면은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다음 라인을 실행을 하고 게스비가 안 남았으면은 프로그램을 종료를 합니다. 게스비가 부족하면 종료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스비가 무한정으로 많지 않으면, 무한적으로 많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누군가가 이더를 가스비로 제공을 해야 되는데 무한정 많은 이더리움을 가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무한정 많은 이더리움이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 라인을 실행할 때마다 가스비를 빼고 가스비가 남았는지 체크해. 가스비를 빼고 가스비를 남았는지 체크해. 가스비를 빼고 가스비를 남았는지 체크해. 그러면서 한 라인 한 라인 한 라인 실행할 때마다 그런 체크를 하도록 설계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전산학의 난제인 홀팅 문제를 뷰테린이 아름답게 풀었다는 거죠. 획기적으로 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좋은 것만이냐, 잘 푸는 거냐? 여기 이더리움 그 뷰테린이 푼 문제는 저는 잘 풀었다, 멋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전산학적으로 불가능한 난제를 풀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거기에는 몇 가지 문제가 또 새롭게 발생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프로그램 한 줄 실행하고 가스비 빼고 가스비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 체크하고 또 한 줄 실행하고 가스비 빼고 실행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 체크하고 또 다음 줄 실행하고 가스비 빼고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 체크하고 이거를 계속해서 실행을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 라인을 실행하는 것보다 가스비 체크하는 데 시간이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치명적으로 느릴 수밖에 없다는 점은 어떤 면에서는 참 안타까운 설계의 단점입니다. 설계 오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설계의 단점입니다. 왜냐하면은 튜어링 완전성을 제공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긴 거예요. 그 부작용은 바로 스피드의 희생입니다. 요거를 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나 지금 밥을 먹는데 돈이 1,000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기가 10,000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밥을 먹는데 식당 주인이 우리 집은 고급 식당이니까 밥 한 숟갈질 한 번에 100원씩 빼겠습니다. 이래요. 그럼 여러분들 숟갈질하고 숟갈질 100원, 젓갈질 50원 뭐 해갖고 뭐 포크질 10원 이렇게 해서 다 오퍼레이터마다 가격이 따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크를 드는 순간 가스비를 뺍니다. 포크질을 하는데 가스비를 뺍니다. 그리고 입으로 가져가는데 가스비를 뺍니다. 그때마다 가스비를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 남아있는지. 그리고 가스비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그 식당은 그날 그 밥 먹는 건 완전히 무효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실행을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실행을 하기 때문에 첫 번째로 저기는 무한 루프에 들어갈 염려는 없다.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굉장히 느리다 하는 점은 다시 한번 이제 강조를 해둡니다. 그러면은 그게 첫 번째 문제고요. 그 두 번째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 문제 중에 이거 계속 저거를 뽑아나가기 때문에 가스비를 뽑아나가기 때문에 가스비를 뽑아나가기 때문에 너무 많이 뽑아나갈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요번에 그것 때문에 소각을 시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튜어링 완전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해커들한테 새로운 이 튜어링 완전성은 꿈만 꾸면은 자기가 프로그램을 짜서 집어넣을 수 있게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커들한테도 굉장히 해킹을 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플랫폼을 제공을 한다는 점에서 한 3가지 점에서 에러가 있습니다. 그런데 튜어링 완전성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최근에 몇몇 플랫폼들은 튜어링 완전성을 포기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실제로 최근 논문 나온 것에 의하면 지금까지 나온 탈중앙 기업이나 탈중앙 기업 DAO라고 불리는 탈중앙 기업이나 탈중앙 금융기관 DeFi라고 부르는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튜어링 완전성까지 제공할 필요는 없다는 연구 논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튜어링 완전성이 없다 그러면 스피드를 희생하지 않아도 되죠. 그 대신 프로그램 언어의 범용성을 제한하고 특별한 분야에 한정된 검증된 라이브러리만 사용하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튜어링 완전성을 포기하지만 우리가 정말 요즘 정말 괜찮다고 생각하는 애플리케이션들 있죠. DAO라든지 아니면 DeFi라든지 아니면 NFT라든지 그런 특정한 도메인에만 충분한 그런 설계를 하면 된다.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논문들과 백서들이 요즘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닉 교수의 코인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